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은상TV의 김은상입니다. 올해 들어서 며칠 동안 상당히 더웠는데요. 어제 저녁에 잠깐 이제 에어컨을 또 너무 안 차니까 장마철이라 실내 습기가 좀 축축한 것 같은 습기가 좀 있는 것 같길래 잠시 에어컨을 틀었었죠. 한 30분. 그때 물기가 싹 마르니까 또 뽀송뽀송하더라고요. 에어컨을 틀면 물기가 마르죠. 지금도 또 잠시 에어컨을 좀 틀었는데요. 사실 이 에어컨이 사실 오래 틀면 별로 에어컨 바람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너무 에어컨 바람을 오래 쬐면은 또 왼몸이 여기저기가 뻐근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실내가 너무 축축한 것 같아서 에어컨을 틀면 좀 마르죠. 더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콘텐츠를 떠나서 이 음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음악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이렇게 해서 콘텐츠를 잡아봤습니다. 오늘은 이 어느 나라든지 그 음악에 특이한 점이 있죠. 우리나라 음악을 트로트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음악을 트로트라고 그럽니다. 트로트, 우리나라 음악의 대명사가 트로트죠. 옛날에는요, 아주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트로트를 갖다 도로또라고 그랬어요. 도로또. 자, 그러면 이제 일본의 음악을 엔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이태리 음악을 깐소네라고 그러죠. 깐소네. 프랑스 음악을 샹송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 음악을 라틴 음악이라고 합니다. 라틴 음악. 멕시코 말을 라틴어라고도 하죠. 멕시코 음악. 그리고 또 아프리카 음악을 대체적으로 보면 레게 뮤직이라고 합니다. 레게 뮤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악도 그 아티스트가 사실 이 사람이 문화와 예술을 모르면은 참 삭막하지요.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문화와 예술이 없으면은 참고 허당입니다. 그걸 모르면은. 예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음악도 있고, 그림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예술도. 시를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조각품, 또 조각가도 있고요. 또 많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림 쪽은 조금 볼 줄 압니다만,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잘 아는 게 음악적으로는 좀 잘 안다기보다 일반인 잘한다고 하면 너무 사람이 자만하는 거잖아요. 자만하긴 싫고, 그래서 이제 오랜 동안 이 음악을 해봤는데요. 우리나라 음악은 그래요. 60년대 전까지만 해도, 그때만 해도 거의 이 드럼이 별로 없었어요. 드럼. 이렇게 치는 드러머. 드럼 치는 사람을 드러머라고 그러지요. 기타 치는 사람은 기타리스트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아니스트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옛날에, 60년대 전만 해도 우리나라 음악은 좀 연주하는 데 있어서
좀 거의 다 풀밴드는 사람이 많이 연주하는 걸 풀밴드라고 그러고요. 더 많이 연주하는 걸 갖다가 오케스트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6인조, 7인조 이렇게 나가는 걸 갖다가 풀밴드라고 그래요. 15인조 넘어가면 이제 오케스트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3인조, 4인조, 5인조까지만 해도 이거 캄보밴드라고 그래요. 캄보밴드. 우리나라 이 현대음악은 거의 50년대, 60년대 미팔군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미팔군에서 노래 부르던 사람이 많았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팔군 하면은 뭐 저기 문산 가는데 선유리도 있었고요. 여기 송탄 가는데 거기 쑥국에 평택 거기도 있었고 용산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캄보 밴드들이 대체적으로 하우스 밴드 미팔군에서 많이들 연주와 노래하던 사람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음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60년대 초서부터. 61년 이제 그 전에는 남인수 선생님, 고복수 선생님 이런 분들 아주 유명했잖아요. 또 박재영 선생님 이런 분들 유명했습니다. 근데 그런 목소리들은 그때 당시에는 좋았는데 난중 사람들은 그런 목소리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이 음악이라는 것은 배심으로 내질러서 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우리나라 트로트는 남인수 선생님이나 고국수 선생님 그때 당시는 거의 다 비음을 많이 사용합니다. 비음이라는 뭐냐면 콧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콧노래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들으면 아유 재수없어 그런다고. 그래서 이제 트로트 이제 우리나라 이제 현대 음악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그룹 사운드가 결성되기 시작한 거는요. 62년도에 음악이 이제 키보이스가 그룹 사운드 우리나라 제일 처음에 그룹 결성된 게 키보이스입니다. 키보이스는 누구누구 멤버로 결성되어 있냐면은 윤양기 씨, 윤복희 씨 오빠 윤양기 씨가 드러머였죠. 드럼 쳤어요. 키보이스에서. 포지션이 드럼이었다고. 그리고 김홍탁 씨, 그 다음에 이제 차중락 씨, 낙엽 따라가 버린 사람 불렀던 차중락 씨가 싱어였지.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냐면은 윤복희 씨가요, 첫 남편이 누구였었냐면요, 유지영이라고 있었어요. 유지영. 그 사람을 혼혈합니다. 혼혈아예요. 저기 윤양기 씨랑 친구입니다. 친구. 미국 사람 혼혈아. 유지영 씨. 그 처음에 윤복희 씨가 그 사람하고 결혼했었어요. 그러다가 이혼했지. 그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룹이 결성이 됐어요. 차중락 씨, 차중광 씨, 또 김홍탁 씨, 유지영 씨, 또 이제 저기 누구야 윤양기 씨. 이렇게 해서 그룹 결성돼가지고 엉망으로 처음에 하다가 본격적으로 활동 많이 하기 시작한 거는 64년도에 그룹 활동을 하기 시작 많이 했죠. 대중적으로 엄청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부터 그룹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룹. 그 뒤로 이제 히보이스가 그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물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히식스가 생겼어요. 그 히식스 그 멤버들은요, 그
채연 씨죠, 채연. 채연 씨도 그 히식스 멤버 중에 하나였어요. 채연 씨도. 초원이라는 노래를 불렀지. 머릿곡이 초원이었어요, 초원. 그렇게 해서 그룹이 결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뒤로 이제 뭐 그룹들이 많이 나왔지요. 장재현과 페퍼데스, 김훈과 트리퍼스, 김훈과 트리퍼스. 그 뒤로 막 그룹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김훈과 트리퍼스 있었고, 장재현과 트리퍼스 있었고, 네이블스가 있었고, 여섯마당 있었고, 내 친구 한규가 또 그룹 결성했었죠. 네이블스랑 걔네들도 있었고 많았어요. 그 뒤로 그룹 결성 많이 했습니다. 채연과 호랑나비가 있었고요. 그 뒤로 이제 조용필 씨도 미팔군에 있었죠. 조용필 미팔군에 있었어요. 미팔군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조용필과 그림자, 처음에 그룹 결성이 조용필과 그림자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때 명동에서 명동 가는 그 사보이 호텔이 있었습니다. 사보이 호텔 뒷골목 그 락다방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엄청 그 대마초들 폈지요. 락다방에는 그 남자들 그룹 하는 애들이 모여서 안 그러면 음악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이 대마초 피는 다방이었어. 그때 그 다방이. 거긴 여자들은 안 받아. 남자들만 받아. 대마초 피는 사람들 저는. 낮에 가면 그냥 깜깜해. 깜깜한데 다방이 거기 앉아서 그냥 하드락 음악을 들으면서 대마초 그렇게 많이 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시경, 저 남대문에 있는 시경에서 와서 닭장차에다 대놓고 싹 실어갔던 겁니다. 거기서. 그때 당시 명동에, 서울 명동에 가면요, 음악다방이 돌체다방, 본전다방, 또 이 밑으로 내려서 실솔다방, 청자다방, 저기 3일로 가면 와싱통다방, 뉴중앙다방, 3일로 중앙극장이 있는데 그런 데들이 전부 음악다방이었어요. 호르겔다방, 최성수가 호르겔다방 출신이죠. 동행 불렀던 놈, 최성수. 그건 난중 얘기입니다. 난중. 80년대 얘기하는 거고. 이제 그때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디스크 잡기가 누구였냐면은 이종환 씨.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우리보다 선배 이종환 씨였습니다. 셀브로 이종환 씨였고, 이종환 씨랑 쌍벽을 이루었던 게 누구였냐면 최동욱 씨라고 있어요. 최동욱 씨. 그 형님은 70년대 중반에 미국으로 이민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곁을 떠났고 미국으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 대선배들이죠.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은요, 혼자 부르는 걸 싱어라고 그러잖아요. 둘이 부르면 이제 듀엣이라고 그러고, 세 명이 부르면 트리오라고 그러는데, 네 명이 부르면 합창이라고 그러고, 합창단이라고 그러지. 근데 보통 이제 60년대 말에는요, 또 듀엣으로는 또 이필원과 박은옥과 이필원이가 부른 게 있었어요. 박은옥과 이필원이가 약속이라는 노래가 있었죠. 그때 참 목소리가 고왔어요. 이필원이도 그렇고 박은옥이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트리오는 또 듀엣으로 또 남자들 듀엣으로 또 누가 또 유명했냐면 윤영주하고 송창식이. 그 사람들은 이제 종로 세시봉 사람들이지. 조영남 선배를 비롯해서. 우리는 이제 우린 명동파고. 근데 음악도 들을 줄을 알아야 돼요. 들을 줄을. 보통 듀엣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죠. 예를 들어서 D 마이너로 한 사람이 부르면, 한 사람은 E 메이저 아니면 C 메이저, 한 사람은 마이너로 부르고 한 사람은 키를 더 높이던가 키를 더 높이던가 키를 낮추던가 해가지고 거의 다 높이지요. 한 키.
한 키 높여가지고 메이저를 부르죠. C 메이저와 D 마이너가 화음을 이루는 거야. 하모니. 화음을 이루다 보면 음악이, 노래소리가 기가 막히잖아요. 누가 그렇게 잘 부르냐면은 송창식하고 윤영주 씨, 웨딩 케이크 같은 경우. 참 듣기 좋았죠. 웨딩 케이크 같은 경우. 그게 이제, 이 음악이라는 게요, 세 명이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 한 사람은 예를 들어 D 마이너를, 우리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은 D 마이너를 D 마이너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그 음악했던 사람들은 무대 위에서 음악했던 사람은요, D 마이너라고 안 하고 D 마이너를 떼 마이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떼 마이너, 떼 마이너, 떼 메이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D 마이너를 떼 마이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 명이 트리오를 부를 때는 한 명은 떼 마이너로 D 마이너로 부르면은 한 사람은 E 메이저로 부르고 한 사람은 이제 두 키 낮춰서 C 메이저로 부르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D 마이너를 가운데 놓고 양쪽에서 화음을 이루는 거지. 메이저와 마이너로. 그러다 보면 세 명의 하모니를 이뤄가지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음악 듣기에.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음악은. 난 이제 방송하는 중에 지금 에어컨을 켰지, 지금. 괜찮아. 우리 아들이 지금 오늘 신어 휴일이라고 있어가지고, 저쪽에 있어가지고. 괜찮아. 카메라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에어컨 좀 꺼라. 조금 있다가 한 10분, 5분 후에 꺼라. 그래가지고요. 우리 아들이 키가 커요. 1m 85 잘생겼지, 얼굴이. 나 젊었을 때랑 똑같아. 자, 그래가지고, 그래, 세 명이 부르는 걸 트리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통기타나, 우리 포크송, 이런 데서 이제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일반 무대 있잖아요. 밤업소, 트로트 부르러 가수가 올라가. 근데 가수가 안 나와서, 갑작스레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나왔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대신 불러야 돼. 그럴 때는 악보가 준비 안 됐잖아? 악보를 갖다가 이제 아렌지라고 그럽니다. 아렌지, 악보. 3인조면은 거기 그 밤업소가 원래 나훈아 노래를 부르면 그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한 8인조나 10인조 부르게끔 이렇게 처음에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밤업소 노래 부르러 갔는데 나훈아의 고향역을 부른다. 그러면 원래는 오리지널은 나훈아가 노래 부를 때 그 8인조가 연주했던 거야, 원래가. 근데 나는 지금 밤업소에 와서 나훈아의 고향역을 불러야 되는데 여긴 4인조밖에 안 돼. 3인조나 캄보밴드. 그러면 그 3인조에 맞게 아렌지를 하는 겁니다. 아렌지. 악보를 다시 그린다는 거예요. 3인조에 맞게. 다시 그려가지고 이제 그걸 보고 아렌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가서 3명, 4명한테 나눠주지요. 나눠주는데 그걸 준비 못했을 때, 악보가 준비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옛날 노래 한다, 청춘 고백을 한다, 아주 오래된 노래. 그러면은 그건 보통 가수들이 D 마이너를 부르고 D 마이너를 부르거든요. D 마이너를 불러요. 일반인들은 C 마이너를 부르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와가지고 가수가 와가지고 나한테 얘기해요. MC한테, 사회자한테 D 마이너, D 마이너로 120개만 뽑아달라 하면 다 통해버려. 밴드들이 다 알아요, 벌써. 그러면 저쪽에 밴드들이 연주하고 있으면 손가락으로 표시합니다. D 마이너면 이렇게 하면 D 메이저. 이렇게 하면 손가락 오므리면 D 마이너라고. D 마이너라는 얘기야, 이게 D 마이너. 내가 이렇게 합니다. 소개하면서 이렇게 가. 이렇게 하면 D 마이너라는 얘기야. D 마이너에다 리듬은 어떻게 하느냐, 브루스냐, 디스코냐 할 때는 이렇게 하면서 120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D 마이너 아닙니까? D 마이너에다 120개 하면은 내가 얘기를 해. 120개, 120, D 마이너. 그러면, 1분의 드럼을 이 드럼 치는 거 중에서 밑에 큰 북을 대고라고 그럽니다. 밑에 큰 북, 쿵쿵 한 거. 그걸 보고 대고라고 그러거든요. 대고. 그 큰 북을 1분의
120개를 치라는 얘기야. 숫자를. 그러면 D 마이너에다 120개. 그러면 드럼이 연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밴드도 올겐이 됐던 저 멜로디, 올겐 포지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나갑니다. 올겐이 D 마이너로 나가다 쭉 나가다가 이제 마무리 해주지요. 마무리할 때 이제 드럼 치는 사람이 기깎기가 들어가지. 기깎기는 뭐라고 하냐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당당당당 하면 이제 노래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악보 없이 그걸 갖다가 메모리라고 그래요. 메모리로 그냥 연주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 하는 거예요. 방법소리에서도 그렇게 해서 다 하는 겁니다. 그게. 그게 이제 음악을 알아야지. 그래서 이제 이 음악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요. 우리나라 가수들은요, 이 특색이 있어요. 우리나라 트로트는 배심미로 하는 거죠. 배 힘으로. 근데 보통 외국의 이 그룹들은요, 보면은요, 등에서 우러나오는 힘이야. 등짝에서 우러나오는 힘. 이게 등짝에서 우러나오는 힘이거든, 그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노래 키만 높은 음만 그냥 쫙 올라가 버리면 잘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노래할 때 할 적에 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바이브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이브레이션. 근데 이제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끼리는 이제 비브라톤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비브라톤. 가수라면요 비브라톤이 좋아야 돼요. 헤일 수 없이 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비음이거든요. 콧소리. 이렇게 하면 땡이야. 안 되는 거야, 지금. 헤일 수 없이 이게 흔들리는 거. 그걸 갖다가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죠, 일반인들은. 근데 우리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비브라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수다 하면은 이 비브라톤이 좋아야 된다. 근데 음폭이 넓어야 돼, 음폭이. 근데 가수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수가 높은 고음이 잘 올라가는 사람은 저음이 약해요. 또 저음이 잘 내려가는 사람은 고음이 약합니다. 고음 냅다 내지를 적에 샵에서 내지를 적에 참 힘들 때가 많아요. 일반 가수들도 그래, 기상 가수도. 샵이라는 건 후렴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렴. 후렴에서 높은 내지르잖아요, 후렴할 때.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다. 그래서 고음 잘 올라가고 저음 잘 내려가는 사람을 갖다 음폭이 넓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뭐 10명이면 6, 7명은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고음이 잘 올라가는 사람은 잘 올라가는데 저음이 또 약해. 저음이 잘 내려가는 사람은 또 고음이 약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의 꺾기 버전은 나훈아가 처음에 나왔을 때 나훈아가 유행을 시켰는데 꺾기 버전을 원래 꺾기 버전은요, 원래 우리나라 나훈아가 하기 전에 원래 일본에서 엔카에서 더 먼저 꺾기가 들어갔었어요. 그때 당시 엔카에. 일본에서는요 보통 40년대 50년대 그때서부터 꺾기 버전이 있었어요. 꺾기는 일본 사람 못 따라갑니다. 꼭 꺾기 버전 잘하는 사람은 꼭 요들송처럼 떼굴떼굴 굴러가요. 그냥 목소리가 떼굴떼굴 굴러가. 꺾기 버전 잘하는 사람들은 그 요들송 같지. 우리나라 이제 꺾기 버전도 잘하는 사람들 현철과 벌떼들. 현철 씨도요, 옛날에요 시오 극장 쫓아다닐 때 참 비참했던 겁니다. 아주 비참했었어요, 현철 씨. 그러다 나중에 이제 70년대 이제 초반서부터 현철과 벌떼들이라고, 현철 한 사람하고 여자를 2명 해가지고 현철과 벌떼들이라고 해서 뒤에서 화음 넣고 춤추고 백댄서 하면서 화음도 맞춰주고 하는 여자애들이 있었어요. 2명 데리고 다녀. 그래가지고 현철과 벌떼들이라는 거 다 함께 춤을 춰요 우리 모두, 그런 노래가 나왔었죠. 그게 원래 현철이 노래가 아니고 I was
포 댄스라고 레이프 가레에서 노래가 있어요. 레이프 가레. 우리나라 왔었죠? 80년대 초에 왔었어요, 우리나라. 저 20여자 전문대학교 강당에 우리나라 내한공연이 있었습니다. 레이프 가레. 안 그러면 비치보이스도 불렀고, 비치보이스는 설펜 USA에 불렀지. 요즘 한참 유행할 때네. 여름에 한참 유행하는 노래죠. 그래서 레이프 가렛의 I was made for dancing.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현철 선배가 그 곡을 따가지고, 불렀던 게, 다 함께 춤을 춰요, 우리 모두. 그게 그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은, 송대관이는 저 을지로 가서 이발사였어요, 옛날에. 이발사. 단발머리, 이발사. 근데, 쨍 하고 했더라고 해서, 그때 당시 히트해가지고, 일약 스타덤에 올랐었지요. 송대관이. 근데, 쨍 하고 했더라는 뭐냐? 그게 이제, 센타포드라는 노래가 있어요. 센타포드. 제이게스 밴드. 미국의 제이게스 밴드에 센타포드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에서 곡을 따온 거예요. 따다다단 그게 센타포드 노래. 거기서 힌트 얻어가 그 곡을 따서 곡을 만든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죠, 그때 당시. 이거 표절이다 해가지고. 많았어요, 말이 아주. 그 우리나라에서 히트했던 사람들 거의 다 팝송에서 곡을 따와서 한 사람들 참 많았어요, 그때. 조용필의 리미어도 그 팝송에서 따온 외곡을, 팝송 리드미어라는 팝송이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게. 그리고 송대관이 그거 있었고, 저기 누구야, 충청부터 보은 출신, 태진아는, 옛날엔 강남이라는 데가 없었죠. 서울 강남이 없었습니다. 서울 무교동이 유명했죠. 무교동에서, 처음에 웨터했어요, 술집에서. 웨터 하다가 가수가 하나 안 나와가지고, 땜방. 그 사람 땜방 해가지고, 그 가수가 연예인 대기실에서 벗어놓고 간 무대 의상 입고, 그러고 나서 그 무대 의상 입어보니까 맞거든? 올라가가지고 그 가수가 부르면 올라가서 대신, 가수가 하나 빵 꺼내는 바람에, 대신 올라가서 노래 불렀는데, 그때 마침 그 술 먹으러 왔던 작곡가 선생님이 그걸 보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불렀던 곡이 뭐냐? 보내는 마음. 그때, 미국으로 가기 전에 불렀던 노래가 보내는 마음이에요, 보내는 마음. 그 곡이 대히트했었죠, 그때. 태진아 이뻤어요, 얼굴이 그때 당시. 태진아는 나보다, 그때 잘 알지요, 그때 당시. 서울 무교동에 가면 아주 술집 유명했습니다. 무교동이니. 강남이 어딨어, 강남이. 저 서울 영동 대교도 없을 때야, 그때는. 서울에요. 다리가 2개, 3개밖에 없을 때야, 그때. 양화대교고, 어디야. 한강 일항경에 있을 때. 그때 저기가 어딨어요? 없었어요, 그때. 강남이라는 데는 벌판이었어, 그때 당시. 참 오래전 얘기 하네요. 그래, 이제, 70년대 초에는 이제, 영국 가수죠. 영국 출신의 크리프 리차드, 영국 승리의 크리프 리차드가 이화여대 강당에 와가지고, 그때 공연에 난리가 났었지요. 레이프 가렛이 숭여대 전문대학교 강당에 와서 그 노래할 때는 우리 전국 DJ 연합회에서 그 주최를 해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에. 그 우리가 다 수반이 다 들었지, 그때 당시 명동에서 아마 표 팔고. 그래서 표 팔고 그랬었어요, 그때. 그때 김강환이가 이제 그때 좀 간섭을 하고 백형도가 좀 간섭을 했지, 그때 당시. 그게 그랬던 겁니다. 그 이제 음악이라는 일반 무대는 그때 이제 또 서울에 가면요, 유명한 데가 있었어요, 연예인들. 스카라 극장, 충무로상가. 스카라 극장 뒷골목에 가면요, 거기 청맥다방, 스타다방, 아이디어다방 있는데, 그 삼거리에 아주 영화배우들이 바글바글해, 거기 가면은 아주. 바글바글했어요. 그 스타다방에 가면요, 다 영화배우들이야.
단역 배우들,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 뭐 최봉씨 같은 사람들 뭐 전부 다 그냥 액션 스타들. 내가 거기서 다 봤어요. 허장강 씨, 황해 씨, 뭐 장동희 씨 이런 사람들 뭐 아주 버글버글이야 거기 가면. 충무로 상가. 거기 저 스카라 극장 뒷골목. 거기 가면 대원 호텔이라고 있죠. 대원 호텔. 예, 아주 제가 산 증인입니다. 명동에 가면 그때도 이제 건달들 누가 있었냐면 신상현 씨, 신상사패가 유명했지요. 신상사패는 사부이 호텔 그 빠집고로 먹고 살았어요. 저 충무로 상가 거기 또 이제 스카락장 뒷골목에는 그 이제 대원 호텔에 이제 빠집고장의 정덕진 씨가 정덕진 씨 나중에 엄청 전두환 때 말이 많았지요. 돈 해먹었다고 정치인들하고 짜 돈을 많이 해먹었다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 정덕진이요 건달들. 예, 그쪽에 가면 건달들도 아주 내가 참 그래서 음악 세계는 그때는 여의도에 방송국이 없을 때입니다. 남산에 있을 때요. KBS 남산에 올라가 이렇게 세종호텔이 있는데 남산 올라가다 보면 드라마 센터가 있고요. 조금만 더 올라가다 보면 다른 편 쪽으로 이 반지하 거기는 KBS TV 흑백 TV 방송국 조금만 써요. 크지도 않아. KBS TV 텔레비전 방송국 거기 다른 왼편에 이제 KBS 라디오 방송 조금 더 올라가면 삼거리 지나면 그 리라국민학교가 거기 있었죠. 리라국민학교 앞에 좀 더 올라가면 남산공전 깡패학교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는 참 4대 문화는 내가 눈을 감고 다녀도 다 다닐 정도로 이렇게 잘 알아요. 아 그때 참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서울과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많은 시간을 갖고 자세하게 하나하나 좀 설명 좀 하고 싶은데요. 계음에 대해서 오선지를 보는 거, 악보를 보는 거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 또 너무 유튜브가 길면은 실증을 느끼고 또 어떤 분이 나한테 10분 만에 간단하게 10분만 요약해서 하라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또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 그 오선지 깔아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할 수도 없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해서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악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요 보통 마스터 하면은 밴드가 마스터인 줄 알아요. 무대 위에서. 무대 위에서는 밴드가 마스터가 아니에요. 무대 전체에서 MC라는 약자가 어떤 사람한테 야 MC 과목소 MC 보는 동생들 어린 놈들한테 물어보니까 야 MC라는 게 무슨 뜻이냐니까 어떤 놈은 MC라는 말 뜻도 모르고 MC 보더라고. MC라가 무슨 뜻이냐 하니까 마이크 컨트롤이야. 예, 이놈의 자식아. MC라는 게 뭡니까? 마스터 세레모니 약자를 따서 MC입니다. 그럼 뭐냐면 무대 위에서 MC가 마스터라는 거예요. 밴드가 마스터가 아니에요. 무대 위에서는 MC가 마스터예요. MC가 사회자가 가수 누구 올라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가수도 올라오는 거고 밴드도 연주하시오 해야 연주하는 거 아닙니까? 그 무대 위에서 대장은 사회자예요. MC 마스터 세레모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시간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줄이도록 하고요. 오늘이 목요일이네요. 이렇게 해서 많이 구독 좀 눌러주시고 또 구독 좀 눌러주시고 또 댓글 좀 달아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또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전히 공짜잖아요. 그런 거는.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